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특목고, 인천 지역에 있는 특목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특목고 입시는 슬슬 준비를 하시죠. 영재고 입시는 다 마무리가 다 됐고, 지금 이제 한창 10월입니다. 10월이 시작돼서 과고 입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차 면접이 진행되는 시기쯤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과고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마무리 후기로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국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슬슬 고민하실 겁니다. 그 중에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 2020학년도 전형계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가 이걸 할 때 했던 포맷과 비슷하게 전달을 좀 해드릴 텐데, 포스코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긴 했지만, 작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올해 두 번째 2기가 졸업했는데 입결을 발표하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학교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학교의 입장을 제가 전화로 듣고 나서 보니 홈페이지에 입결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느냐, 또는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지역 특목고는 8개나 있죠. 타 지역에 비해서 인천 지역이 특목고 진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들이 많습니다. 인구 수입에서 특목고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문턱이 낮죠. 이 중에 이제 전국구라고 하는 건 하늘고의 일부 전형,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있는데, 여기는 전국구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19대 1,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 1이 넘었죠.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광역단위 특목고, 즉 주로 인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과학고나 과고 두 개가 있죠. 저희가 뉴스 소개해드리는 시간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과학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는 경기도의 인원에 비해서는 좀 학교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고, 인천에서는 과거 두 개가 좀 낮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올해 이 후기 입시에서는, 특목고 입시에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올해 상상고 사건이 터진 이후로 외고 자사고에 대해서 약간 인기가 식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자꾸 딴지를 걸기 때문에 가는 걸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작년보다 들어가기가 쉽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주는 데다가 인기도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개요부터 보시면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죠. 240명을 모집하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이 있고,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거기 큰 회사입니다. 임직원, 즉 패밀리 계열사에 연계가 되어 있는 자녀들을 전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전형, 우리 사배자라든가 기획윤등 이런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다 해서 240명이고 2015년에 생겼고 2018년에 1호 졸업생을 배출했죠. 입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이한 건 여기입니다. 광역단위 자율형 사립고라고 적어놨는데, 인천에는 8개 특목 중에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학교입니다. 즉 송도까지 통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 결정하실 때 딱 세 가지가 되겠네요. 등록금, 입결, 그 다음에 통학,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경쟁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를 쓰겠다 싶으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4번의 입시가 있었죠. 2016학년도 첫 입학생을 모집했고, 2018, 9, 올해가 2020학년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전형이고요. 임직원 자녀 전형이 이 포스코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아빠가 회사를 다닌다든가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런 친구들 따로 뽑죠. 보면 알겠지만 임직원 자녀를 쓰면 들어가요. 2017학년도에 딱 한 번 1.16대 1의 최종 경쟁률이었고, 나머지는 0.97, 0.57, 작년에는 0.73, 10명 뽑는데 7명 지원해서 다 붙었다는 얘기죠. 반면 글로벌 미래 인재 전형,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전형, 보통 우리 이제 근처에 있는 학생들,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나 자사고 갈래 이러면 쓰는 전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6과 2017, 1기와 2기에서는 2.6, 2.8 정도의 경쟁률을 배웠죠. 근데 2018 들어오면서 2.08, 작년에는 1.53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자, 이 경쟁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얘기냐면 서류는 프리패스란 얘기죠.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2배수 정도를 서류에서 걸러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96명을 뽑으면 대충 얼마 한 80명 정도가 1차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고 시작했고 그 2배수를 뽑은 다음에 절반 정도를 면접 봐서 털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경쟁률만 봤을 때 작년에 2대1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다? 내가 자사고, 즉 포스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올 A가 아니다. 조금 B가 몇 개 있거나 간혹 C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설명을 하겠지만 올 A가 아닌 경우도 어떻다.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래서 결국 면접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미리 얘기하지만 C는 안 돼요. C는. B는 그래도 괜찮은데 C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좀 하락세다. 자사고 외고 사건도 터졌고 인원도 줄었으니까 올해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경쟁률이 많이 뛰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다음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학 실적입니다. 2018년도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2019학년도 2기 졸업생들 비율을 좀 해놨는데 보시면 서울대 6명, 연대가 9명, 12명, 고대가 15, 20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입결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뭐 중대 같은 경우는 막 20, 30명씩 가지 않습니까? 성대도 20, 30명을 가죠. 그런데 서울대 6명, 이 정도 라인업에서 서울대 6명이면 조금 생각하기에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사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의대 진학하는 비율이나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쭉 보시면 아무튼 일단 인서울하는 친구들은 1기 때 130명, 2기 때 240명. 의대 보겠습니다. 의대 1기 때 13명, 작년에 21명을 보냈네요. 자, 그래서 2기가 공부를 좀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보통 특목고 학교가 개교를 하죠. 개교를 하게 되면 우리 가게 오픈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게 학교도 1기나 2기 졸업생은 조금 우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이 1기 졸업생보다는 2기 졸업생 실적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많냐? 이 집계 자체가 중복 집계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 13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재수생이 빠져있죠. 중복 합격은 카운팅이 됩니다. 서울대랑 연대 붙었으면 각각 카운팅은 되는데 1기 졸업생이기 때문에 재수생이 없죠. 그래서 240명 중에서 순수하게 130명 정도가 인서울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2기에 240명 같은 경우는 뭐가 포함된다? 여기에 누락되어 있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명문대에 진학했던 경우도 이 카운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다른 학교도 다 중복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니까 한 1년 내니 2년 정도 좀 지나봐서 경쟁률이 좀 떨어진 3기, 4기 학생들 있죠. 이 친구들이 입결, 즉 대학 입시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송도에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 입결이 어느 정도는 이게 수렴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기와 2기 수료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결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굳이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인천에 자사고가 2개가 있죠. 영종도에 있는 하늘고라는 학교가 있고 송도에 포스코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인지도나 이런 면을 따졌을 때 포스코보다는 하늘고를 조금 더 높게 쳐주죠. 그래서 내가 자사고를 써야겠다. 자사고를 가고 싶다. 근데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난 안전빵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하늘고보다 포스코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입결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하늘고는 정식으로 발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은 입결입니다.
이 정도만 유지해도 명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입결은 이렇습니다. 자, 뭐 사관학교도 같고, 뭐 여기 뭐 아이스트라고 그러죠? 보스텍 포함해서 여기도 한 10명, 18명 정도 갔는데, 가장 이제 특이한 데이터는 바로 이 녀석이죠. 서울대 6명만 보내도 좋은 학교 맞는데 작년에 의치안을 21명 보냈어요. 아무리 중복이고 재수생 포함이라고 해도 한 학교에서 의대를 20명 이상 보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입결을 볼 때 보스코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결 먼저 봤고요. 지원 자격 얘기를 이제 슬슬. 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절차가 되느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인재 전형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왜? 임직원 자녀는 쓰면 붙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인천에 사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면 다 됩니다. 여기에 대부중학교도 이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중학교 졸업한 사람 되고요. 딴 동네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해서 인천에 사는 사람도 된대요. 그러니까 딴 동네에서 중학교를 나왔지만 집이 인천인 사람은 재수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컨셉이죠. 특성화나 자율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정말 특성화중을 가고 싶은데 인천에 없기 때문에 인천에 없는 특성화중을 나온 학생들도 뭐 인천 시민이라면 인정해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천 살거나 내가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뭐 인천에 그런 게 동네에 없다라면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광역 자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인천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뽑는다. 모집 인원은 8학급에 240명입니다. 앞에 나왔지만 일반 96, 임직원 자녀 96,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역 48명입니다. 부족하면 다른 데서 채워넣기 때문에 만약에 임직원 자녀에서 지원 경쟁률이 1.0이 안 된다고 치면 실제 경쟁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는 미래인재 전형, 즉 일반 전형이 경쟁률이 약 1.5대 1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서류심사는 뭘 볼 거냐면 출결한 감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신 60점에 면접 40점입니다. 작년에는요, 면접이 60점이고 교과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교과가 60이고 면접이 40%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단계 서류심사의 이 버프가 조금 더 파이가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일단 기본 점수를 좀 확보하고 2단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데 상관이 없는 게 입에서 선발해요. 그리고 성적은 2학년 1, 2,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들어가죠. 1학년 성적은 보지 않습니다. 2, 3학년 내신을 보는 거고 3학년은 가중치를 보니까 3학년 때 조금 더 제대로 준비를 좀 시작하시면 유리하고, 2배수를 선발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 적당한 내신을 받으면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서류가 붙습니다. 근데 입결이 좋아서 올해 인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보셔야 되겠죠. 과목은 전 과목을 다 봅니다. 자사고답게. 보통 외고는 영어만 보죠. 나머지 과목은 동점자 처리만 합니다. 과고는 수학이랑 과학 두 과목을 봅니다. 반면에 하늘고와 포스코 같은 자사고는 전 과목 다 봅니다. 물론 의치한 성적 보셨겠지만 수학 퍼센트 되게 중요하고요. 사회는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사회 점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수, 사과, 영인데 사회 빼고 수학, 과학, 국어, 영어가 조금 더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성취도별 점수인데 빨간색을 제가 표시해놨죠. 아까 초반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B는 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C는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A를 맞으면 5.0으로 계산이 되고요. B를 맞으면 4.9로 계산되는데 C를 맞으면 3을 계산해요. 이건 여러 과목이 합치면 C가 한두 개만 있어도 점수가 많이 까인다는 얘기죠. 정상적이라면 1, 2, 3, 4, 5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B등급을 맞으면 4.9를 줘요. 0.1을 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B는 한두 개 있어도 서류 점수에서 많이 까이진 않을 것 같다. 단 60%가 들어가는 내신에서 C를 맞게 되면 면접을 어지간히 잘 보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C 이하의 감점이니까 늘어난 내신 반영 비율을 커버치려면 B는 맞으셔야 돼요. 못하는 과목이라도 사회는 한 과목이니까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단계 면접. 여기는 이제 공통 질문도 있고 개별 질문도 있는데 뭘 하는 거냐면 공통 질문을 가지고 학생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인터넷 뒤지면 되게 많이 나오고 혼자 공부를 해도 괜찮지만 정말 이제 준비하다 보면 조금 이제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뽑아서 자소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공통 질문에서는 뭘 보는 거냐면 그 과거 면접처럼 영재고 면접처럼 문제를 주고 정해진 답을 찾아라고 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안, 이 그래프, 이 제시문을 보고 너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해봐라. 너는 어느 쪽이냐. 그리고 그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가 얘기를 끌어가느냐. 이런 걸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버버 하면 떨어지는 거고 중간에 말을 자꾸 바꾼다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여부라고 해서 자소서나 학생부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면접 준비는 거기가 조금 더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큰 틀 내신 면접 시스템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대충 큰 거는 끝났어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학비죠, 학비. 자사고라고 하는 건 자율형 사립고죠, 사립고. 즉, 사립고란 얘기는 학교 운영을 학생들에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 학교란 얘기입니다. 공립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뽑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 운영비를 전부 나라에서 세금으로 충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특목고를 준비하고 보내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천에 있는 특목고 중에는 사립은 3개입니다. 3개. 어디냐? 하늘고, 포스코고, 인천 외고 이렇게 3개가 사립고인데 일반 공립고에 비해서는 최소한 2배 정도 돈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추홀 저희가 영상 찍을 때 얘기했지만 기숙사비는 여기 한 2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제가 뺐어요. 왜냐면 이 학교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뺀 나머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면 미추홀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가 추가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뭐 AP 과정 이런 것들도 방과 후에 좀 개설이 되는데 그건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사고 자체가 프로그램을 좀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특목고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학생들의 소스에 따라서 제가 알기론 뭐 AP 과정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경험하기 힘든 방과 후 활동들을 학생들의 스펙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개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적당히 인원이 차야 개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열었다고 해서 전부 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줄 수 있지는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주저리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장단점이 있죠. 일단 합격을 하고 싶다, 포스코를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3학년 내신 관리를 잘 하셔라. 그리고 최소한 올 A가 되면 깎이진 않겠지만 C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차를 기다리지 말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면접 준비를 잘 하셔라. 이 3가지 정도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장단점을 따지자고 하면 일단 단점은 학비가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 비싸다. 두 번째는 장점이 되겠는데 입결이 굉장히 좋다. 의치한 21명 보는 학교 흔치 않고 인서울 240명 보는 학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다듬어지면 괜찮은 좋은 학교가 금방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세 번째 단점입니다.
학비보다 더 큰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숙사가 없는 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송도를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2학년 뒤는 몰라도 3학년 올라와서 맘먹고 공부 좀 하겠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학교고요. 연수구라든가 송도 근처에 사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만 송도에서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이런 입결이 좋은 이유는 뭘까를 이제 제 피셜을 살짝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죠. 일단 제가 방과후 얘기를 살짝 언을 띄웠습니다만 국제고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어디 좀 어필이 되는 것 같냐면 아무래도 얼마나 고등학생들이 특별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거나 어마어마한 논문을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건 있죠. 그냥 일반고에서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돌려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차별화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는 있죠. 그러면 괜찮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소화시키려면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은 빡빡합니다. 그 어느 특목고를 가더라도 일반고가 널널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좋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굳이 하자면 사교육의 힘을 좀 빌리는 학생들의 비율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선택권이기 때문에 좀 깊은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근에 입결을 공개함으로써 명문고를 급부상할 것 같은 인천에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 올해 전형의 특징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가고 싶은 학생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